직장을 고를 때 어떤 기준으로 보는 거에 보통 이제 제 채널에서는 미국 유학, 특히 미국 리버럴 아츠 유학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것도 어쩌면 제가 리버럴 아츠를 나왔기 때문에 얻어진 결과물이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일반적이진 않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학생이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이제 제가 일하는 학교에서 개인별로 개인 지도를 합니다. 흔히들 얘기하는 뭐 과외, 뭐 개인 레슨 이렇게 불리는 오늘 개인 레슨 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리버라츠를 나오면 완전 극과 극이다. 아주 잘 되거나 아니면 아주 그냥 망하거나. 예. 근데 사실 그게 뭐 전부는 아닙니다. 그냥 제가 웃자고 한 말도 있었고, 아니면 뭐 약간 좀 이렇게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는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게 좋잖아요. 근데 확실히 일반 유니버시티에 가는 학생들보다는 좀 더 그런 면이 없지 않나. 미국 내에서도 미국 애들을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그 좋은 걸 잘 살려서 현실에 잘 접목시켜서 굉장히 잘 된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그 자기 이론 이 세상에 빠져가지고 현실과 타협을 거부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현실에 적응을 못하는 걸 수도 있고. 근데 후자같이 현실에 그 적응을 못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꼭 리버럴 아츠뿐만 아니라 뭐 하버드나 뭐 이런 좀 머리가 좋은 친구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죠. 뭐 어느 나라나 자기 세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또는 일부러 이렇게 안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일부러 그냥 이게 뭐 사는 게 뭐 본질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살아서 뭐하나, 그렇게 생각해서 좀 뭐 더 깊게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리버럴 아츠를 나와서 제가 좀 더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나, 그리고 경력 관리가 그동안에 제가 했던 식으로 하지 않았나. 참고로 저는 경력 관리가요, 구독자분들 중에서 저를 좀 오랫동안 지켜보신 분들은 저에 대해서 좀 아실 거예요.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한 9년 동안 저는 뭐 회사 생활을 하면서 고시 공부를 했죠. 고시 공부를 했고, 영상 너무 처진다. 괜찮습니다. 저는 컨셉 자체가 원래 좀 이렇게 재밌는 뭐 텐션업 이런 컨셉보다는 저는 그냥 제 성격에 맞는 게 차라리 잘 때, 잠 안 올 때 이렇게 싹 듣는 거. 예. 제가 또 거기에 또 재능이 있거든요. 제 목소리 들으면 이렇게 잠이 이렇게 다 온대요. 저도 심지어는 제 목소리 들으면 잠이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가끔씩 잠 안 올 때 제 영상을 봅니다. 아무튼 마이웨이가 좀 강하다 보니까 제가 좀 뭐 리버럴 아치가 그래서 맞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리버럴 아치를 다녔기 때문에 더 마이웨이가 강해질 수도 있고. 왜냐면 아무래도 뭐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도 독립적이고 혁신적인 인재를 키우는 게 교육의 뭐 목표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데, 회사를 다니면서 저는 9년 동안 고시 공부를 했어요. 세 가지 고시 공부를 했고, 뭐 너무 디테일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분야를 이제 쭉 갔죠. 문제가 뭐였냐면, 분야는 한 가지 일을 했어요. 이 일 자체는 한 가지 일을 했는데 회사가 굉장히 불안정했어요. 프리랜서를 또 너무 많이 했고, 프리랜서를 하다 보면 사실상 뭐 인맥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은 옛날만큼은 덜하지만 그래도 사실상 옛날에는 좀 대놓고 그냥 그런 게 굉장히 대놓고 발생을 했고, 누구나 다 알고 있었고, 쟤는 뭐 백으로 들어온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응당 이제 그런 사람들은 꿀을 빨고 있고, 이제 안 그런 사람들은 이제 뭐 혼자서 일을 다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꿀빨은 애들이 뭐 더 쉽게 회사를 다니고 뭐 여러 가지 베네핏이 많죠. 그리고 아닌 그 사람들은 뭐 좀 그러지 못하고 일개미처럼 일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자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어느 순간 한계를 느껴서 다른 쪽으로 간다거나 뭐 그렇게 하는 경우도 봤고, 후자 같은 경우에는 좋은 점이 한 가지 있다면 계속 실력이 올라가요. 왜냐면 일개미처럼 일을 하니까. 이제 물론 그러다 나중에 번아웃이 오기도 하죠. 사람이다 보니까. 뭐 아무튼 저는 이제 경력 관리가 좀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영어 커뮤니케이션, 영어 방송 기자 아니면 아나운서 쪽으로 쭉 가긴 했는데, 이게 너무 한 포지션에서 오래 가지 않고 많이 끊기기도 했고. 그리고 또 심지어 저는 뭐 30대 뭐 7년 동안 프리랜서로 일을 했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했던 일 같은 경우에 굉장히 다양하고, 순간적으로 어디 가서 그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일을 했는데, 이게 직장에서는요, 이런 게 있어요. 능력 있고 뭐 인성까지 좋고 이걸 많이 볼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의외로 사실 능력 있는 사람들은 계속 힘든 일, 고달픈 일만 하게 됩니다. 왜?
그 사람들이 사회에서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냐. 아, 쟤네들은 능력만 있는 걸로 좀 부각을 시켜서 봐요. 근데 이제 그래서 내가 좀 평탄한 커리어를, 응? 갖고 싶고, 좀 삶을 좀 쉽게 살고 싶다. 좀 약간 평탄하게 살고 싶다 그러면 어쩌면 좋으냐면, 그냥 죽었다 깨나도 그냥 한 직장에 바보처럼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좋습니다, 사실. 그래야지 커리어가 나중에 편안해집니다, 좀. 이게 무슨 얘기냐. 좋은 직장에서는 굳이 인재 한 명을, 그러니까 어떤 인재 하나 때문에 직장이 왔다 갔다 하지 않잖아요. 어차피 인재는 많고 시스템도 이미 잘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뽑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안정하지 않은 사람, 약간 좀 능력이 떨어지더라도 예측이 가능한 사람을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 경력이 이게 좀 사람이 너무 뛰어나지 않아도 한쪽에 오랫동안 쭉 있었던 사람, 아, 얘를 뽑으면 그래도 좀 오래 다니겠구나, 이런 느낌을 주는 사람을 뽑지, 그렇게 안 돼 있고 너무 단타성으로 이렇게 일은 되게 많이 했어. 그렇게 되면 계속 어떤 회사에서 이렇게 되게 단기 포지션인데 굉장히 많은 능력을 요구하고, 근데 이게 딱히 이 후보자 입장, 그러니까 제 입장인 거죠. 후보자 입장에서는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가 열리지가 않는 거야. 그렇게 이제 팔자가 싸나워지는 거죠. 그러다면 어떻게 되냐? 나중에는, 아, 내가 계속해서 이렇게 일복을 굉장히 많이 받고, 예, 그에 비해서 굉장히 고달프게 살다 보면, 아, 내가 좀 차라리 사업을 하는 게 맞겠구나, 이런 생각을 어느 순간 하게 됩니다. 왜냐면 너무 고달프잖아요, 그렇게 사는 게. 예, 계속해서 나는 어려움에 처한 그런 직장에, 아니면 뭔가 혁신이 필요한 직장에만 다니고,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끝나고 직장도 이제 좀 안정이 되고 하면 어느 순간 나는 좀 살짝 버려져 있고, 예,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이건 뭐 다른 영상에서 제가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아마 연애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연애랑 결혼도 비슷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는 상대방한테 모든 걸 다 줬어. 예, 이렇게 헌신하고 또 내가 하는 말도 다 맞아. 예? 근데 결국에는 나는 이 상대방이 잘 되고 나서 인생이 풀리고 편안해질 때쯤 되면 내가 버려짐을 당합니다. 그 비슷한 원리예요. 왜냐면 그렇게 힘들 때는요, 사람이 내가 좀 힘드니까 그런 사람을 만나요. 좀 나한테 뭔가 그래도 좀 내가 의존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뭔가 나한테 좀 도움도 되고 이런 사람 만나다가 사람이 잘 풀리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 원하냐?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네, 갑자기 또 이 비디오가 연애까지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여자분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하죠. 헌신하면 헌신짝 된다, 뭐 이런 얘기. 근데 그게 직장 생활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커리어가 제가 이제 20년이 됐어요. 사실 여기 보면 제가 지금 뭐 집에 있어가지고 머리도 제대로 안 하고 있는데 흰머리가 좀 많이 났습니다. 흰머리. 예. 그래서 20년이 됐고, 최근에 진짜 지난달에는 정말 크게 유혹이 왔습니다. 저는 여기서 웬만하면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쭉 다니려고 하고 있는데, 소위 얘기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회사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근데 그때 하필이면 저희 회사에서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직장인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 예, 그런 문제가 또, 저는 진짜 옛날 같았으면 당장 그날 때려치고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 주위 분들도 그런 문제가 있으면 다들 당장 짐 싸서 나오라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어요. 갑자기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하필이면 또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회사에서 또 이게 온 거예요, 기회가. 그리고 오늘도 사실 면접을, 미국계 회사인데, 예, 취소했습니다. 오늘 이제 쭉 진행을 시키다가 헤드헌터가 계속 말리고 했는데, 뭐 지금 현재 뭐 제가 있는 그 학교, 예, 국제학교에 그런 데 있을 뿐이 아니다. 이제 능력을 거기서 썩히지 말고 나와서 뭐 더 연봉도 더 많이 받고, 일도 많이 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언제까지 거기 있을 거냐, 그 이야기도 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 있죠, 친구들 중에서. 물론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들이 잘못하기보다는 내 내면, 내 속을 제대로 알고 이해해 주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하지만 자칭 자기가 굉장히 절친이라고 생각하는, 네, 이런 친구들이 좀 주위에 많죠. 네. 근데 그들은 보면 되게 스스로를 절친이라고 포장을 하지만 사실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네. 그거는요, 사실 나한테 뭔가를 원하는 겁니다. 네. 그런 건 또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내 속도 모르면서 절친인 척 굉장히 그 행세를 하는 사람들. 예. 근데 저 얘기가, 너도 그냥 지금 연봉 많이 주는 회사로 다녀. 안정적인 길로 가라고 은근히 유도를 합니다. 왜? 그게 결국에는 그들한테 더 좋거든요, 사실. 물론 너무 삐딱한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그건 맞는 사실인 것 같아요. 예, 제가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기 지인 중에서 이런 회사도 다니고, 이렇게 대단한 회사도 다니고, 또 급여도 많이 받고 이런 지인이 있는 게 본인한테 결국 좋죠. 뭐, 네트워크 마케팅을 할 뭐 동반자로 생각을 하고 있든, 네, 뭐가 됐든 간에. 그러니까 자꾸만 그런 식으로 이제 조언을 하는데, 저는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왜 그러고 싶지 않겠어요. 예. 저야말로 진짜,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반백살이고, 이제 안정도 좀 하고 싶고, 좀 이제 일반적이고 좀 등 따숩게 그런 삶을 좀 살고 싶은데, 예, 이렇게 언제까지나 막, 이런 것도 사실 지칩니다. 예, 제가 마이웨이를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만, 저도 사람이고, 저도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나도 이제 좀, 강남권, 역삼동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좋은 회사들 다니고 명함도 타고 그다음에 뭐 흔히들 얘기하는 그 편안한 안정적인 삶 있잖아요. 그걸 생각할 정도로 지친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좀 다른 길을 가면 되게 사람이 좀 굉장히 외롭기도 하고 좀 그렇게 되는 것도 있어요. 우울해지기도 하고.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하냐? 그 이유는요. 여기서부터는 그냥 제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걸러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되게 많은 다양한 경험을 했고, 저는 이렇게 막 되게 평탄한 커리어를 못 다녔다. 그냥 업무 위주로 회사를 다녔다. 예전에 제가 또 고시 공부를 하고 했고, 또 회사를 다닐 때도 저는 어떤 그런 백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실력으로 뚫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일이 많았는데, 이렇게 제가 조바심을 낸 적이 좀 있었습니다. 그때 가장 조바심이 심했을 때가 예를 들어서 20살 20대에서 30대로 넘어갈 때 이럴 때 되게 사람이 조바심이 나죠. 또는 그런 위기가 있어요. 어떤 뭐 이유로 해서 예를 들어서 뭐 경제적으로 너무 내가 힘들어졌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럴 때 사람들이 되게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조바심에 뭘 그냥 확 잡아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더 큰 걸 잃어버립니다. 또 다시 제가 결혼 얘기를 하면 저는 뭐 싱글이지만 그래서 뭐 제가 그럴 뭐 권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를 할 근데 그것 비슷한 것 같아요. 뭔가 조바심에 현재 내가 힘듦을 벗어나기 위해서 너무 절박해서 그걸 확 잡아버려. 그러면 나중에 꼭 후회를 합니다.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현재 제가 하고 있는 게 유학 상담도 하고 있고 영어 개인 지도도 하고 있는데 무조건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또 이렇게 물지는 않습니다. 확. 특히 이제 개인 지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시장을 보고 고른다는 표현이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시장을 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이제 분께서 저한테 오퍼를 줬어. 근데 이게 수업료가 굉장히 커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 학생으로 끝나버리면 저는 그냥 뭐랄까 연속성이 없는 일을 그냥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번 돈은 그냥 돈에서 끝나요. 그냥 그 돈을 정말 오히려 쓰면 안 되는 돈이에요. 왜냐면 그걸 써버리면 그냥 저는 일당치기로 어디 가서 일하고 예를 들어서 그 뭐 공사장에서 일하시는 그 하루벌이 하시는 분들 이때 일하고 다 써버리고 이런 거랑 같은 개념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가 내가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데 진짜 말이 길어지네. 아무튼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로 인해서 어떤 고객이 더 발생할 것이며 어떤 시장이 만들어질 것이며 어떤 시장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느냐 더 큰 그 뒤에 있는 것들을 내다봐야 되거든요. 그거를 제가 깨달은 것도 저는 이제 맨땅에 헤딩 하면서 깨달았고 저는 뭐 딱히 이렇게 뭐 리버럴 아치 나왔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제 선배가 없죠. 선배들이 없고 제 선배들은 또 한참 굉장히 뭐 유학만 갔다 오면 편안하게 취업할 수 있었던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합니다. 뭐 어려운 건지.
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거 있고요. 여기 대해서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두 개의 오퍼를 거절했던 가장 큰 이유들을 좀 보면, 경험을 쌓다 보니까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를 제가 좀 터득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가 이제 이 일을 얼마나 오래 할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제 제가 리젝트를 놓은, 제가 어제 거절을 한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북미계 회사였고, 뭐 스포츠 레저 이쪽 계열이었는데, 제가 리젝트한 이유 중에 하나도, 아니 내가 과연 생각을 해봤어요. 그 분야에서 그 일을 하면서 내가 얼만큼 오랫동안 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전 자신이 없었어요. 차라리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지금보다 뭐 버린 뭐 저기 급여나 샐러리는 뭐 2배 이상 뜨겠지만, 그 회사를 가서 제가 만약에 1년 후에 1년을 버텼어요. 근데 도저히 안 되겠어서 나왔어. 아니 또는 2년을 버텼어. 나왔어. 그렇게 다니다 보면, 물론 그 회사를 다니면서 제가 뭔가 또 좋은 인맥을 잡을 수도 있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뭔가 내가 즐겁지 않게 회사를 다니다 보면 분명히 제 퍼포먼스도 그렇게 일관성이 있고 꾸준하지도 않을 것 같고 잘 좋을 것 같지 않습니다. 또 일관성이 되게 중요하고 꾸준한 게 중요한데, 그야말로 저의 그 기분에 따라서 업앤다운이 되게 심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만약에 제가 1년, 2년 있다가 그 회사 다니면서 만약에 못한다고 나와버리면, 저는 이제 또 시간을 허송세월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용직, 제가 말씀드린 공사장에서 일한 거랑 똑같은, 뭐 제가 직업 비하발은 아니고요. 어쩔 수 없이 편히 이해를 잘 하시기 위해서, 편하게 쉽게 하시기 위해서 제가 좀 예를 든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근데 또 뭐가 중요하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이 다음에는 어떤 것이 열릴 수 있을 것인가. 이 포지션, 이쪽으로 내가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전망이 어떤 거고, 넥스트 스텝, 다음 단계는 뭐가 열릴 것인가를 꼭 보고 그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그걸 생각 안 하고 하잖아요. 그럼 제가 예전에 영어 방송, 그 방송국, 우리나라의 뭐 영어 방송국이 한 2개, 뭐 3개밖에 없지만, 거기 이제 공채 기자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방송국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갈 데가 없어요, 나중에. 기자로, 최소한 그 분야의 기자로서는. 다행히 영어라는 프리미엄 때문에 그걸 살려서 다른 쪽으로 빠질 수는 있어도, 그래도 그건 운이 좋은 경우죠. 그러니까 저는 좀 예를 드리는 건데, 그런 되게 협소한 분야에 들어가 버리면 그 다음에 열리지가 않습니다. 계속 그 회사를 다녀야 돼요. 네, 그런 거를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드린 세계 최고 회사에서 포지션 오프 온 것도, 문제가 뭐냐면, 제가 면접 때 뭘 물어봤냐면, 아니 이게 이제 컨트랙트가 끝나고, 계약이 끝나고, 1년 계약이 끝나고 만약에 이제 정리가 되면, 이 시장, 이 잡 자체가, 이 지금 포지션이 다른 경쟁사에는 존재하지 않는 포지션인데 어떻게 되는 거냐 나는. 그랬더니 거기서 솔직하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냥 원래 기존에 하시는 일로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저는 뭐죠? 저는 그냥 또 거기서 스펙만 따고, 그 1년 동안 저는 고객이라도 좀 더 발굴할 수 있었고, 제 분야에서 이미 뭔가 또 실적을 쌓을 수 있었고, 또 내공도 쌓이고 노하우도 쌓이고 이럴 수 있었는데, 그걸 또 날려버리는 게 되죠. 그리고 다시 또 그 기간 동안 저는 또 감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사람이 이게 꾸준히 가야 되는데, 만약에 중간에 이렇게 끊겨버리면요, 그게 다 도로아미타불이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사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명맥을 쭉 이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거의 1년이 없어지는 거는 사실상 그냥 그 전에 있었던 게 거의 이제 뭐랄까, 거의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뭐 일에 대한 감각이 됐든, 아니면 뭐 인맥이 됐든, 뭐 인맥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네요. 사람들은 잘 잊으니까. 그게 굉장히 뭐 절반 이상 감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뭐, 이 다음엔 어떤 넥스트 스텝이 있을 거냐고 물어봤을 때, 아니, 더 잘 될 겁니다라고, 아니면 뭐그 회사가 워낙 크다 보니까, 다른 파트에서 또 포지션이 있을 거야, 이런 막연한 가능성 있잖아요. 이것도 되게 조심해야 돼요. 이것도 철저히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상대방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내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사업할 때도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확실히 검증된 팩트랑 그냥 막연한 가능성이랑 굉장히 이걸 저는 아주 철저히 구분해서 봐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막 가능성을 위해서 돈을 써버리잖아요. 근데 돈을 쓰는 거는 이거는 팩트잖아요. 돈이란 거는 가능성이 아니라 이거는 실제로 존재하는 거고, 이거를 내 살 깎아먹듯이 날려버리면 그거는 그냥 뭐 가능성이 일단 가능성일 뿐인데다가 이렇게 써버리면 그냥 거기서 그냥 돈을 허비한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런 꼴이 되기 때문에 검증을 통하고 검증을 한 어떤 팩트하고 그냥 그 나의 그 wishful thinking 있잖아요. 내가 나의 희망상 하고는 철저히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가능성을 그런 사람 홀리는 말, 그거 조심하라. 예, 그 말씀 드리고 싶고. 또 하나. 이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게 얼마나 많은 의미가 있느냐. 나한테 어떤 가치가 있느냐. 예? 그러니까 이건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은데, 물론 돈은 돈이고 직장은 직장이죠. 예. 굳이 의미 부여를 할 필요가 있냐? 그러니까 뭐 반대급부로 생각한다면 너무 내가 일을 좋아하고 즐기잖아요. 그건 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객관성이 떨어지고 일반 남들하고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고객이 됐던 내 동료가 됐던 나랑 대화가 좀 잘 안 돼요. 나 혼자 신났어. 아니면 내가 사장이야. 그런 사장들 있잖아요. 자기 혼자 막 일에 미쳐있는 사장들. 그런 사람들 밑에 있으면 이게 같이 끌고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도 적당한 그 의미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당한 의미 부여는 필요해요. 이 의미 부여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는 의미 부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의 즉각적인 보상이나 이런 게 없어도 내가 계속해서 거기에 버티고, 네, 거기서 버티고 유지하고 쭉 끌고 나갈 수 있는 건데, 그냥 너무 내가 흘린 땀과 노력이 그냥 현금으로 계속 보상을 이제 받기만 바라면요, 결국에는 나는 소모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영상 엄청 길어지네. 그래서 계속 가볼게요. 자, 그리고 근데 동시에 또 가성비도 중요합니다. 가성비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면 단명합니다. 단명. 꼭 목숨이 단명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래 일을 못 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에너지와 시간이 필요한 일이야. 물론 돈도 많이 벌어. 그런 일 중에서 오래 은퇴가 빠르지 않은 분야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벌써 지금 생각나는 분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뭐 운동선수라든지 아니면은 뭐 금융 쪽, 투자금융 이쪽에는 은퇴가 40대잖아요. 40이잖아요. 40.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내가 빡 돈을 열심히 일해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버는데 그만큼 내가 완전히 다 퍼부어야 돼요. 그러면 사람이 에너지도 소진되고 몸도 소진되고 그래서 늙잖아요, 빨리. 그리고 이제 정신적으로도 이제 번아웃이 오죠. 그러면 그래서 이제 롱런을 못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리고 특히 신입사원보다 약간 좀 연차가 된 분들, 중간 보스급에 있는 분들한테 좀 더 맞는 적절한 것 같은데, 가성비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같은 에너지와 시간을 들여서 더 많은 보상이 주어지느냐. 그러니까 내가 사업할 때도 그러죠. 매출을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뭐 때문에 사업을 접냐면 비용 때문에 사업을 접죠. 사람들이 보통 일을 벌릴 때 많이 벌고 많이 결과물이 좋을 거야 라는 것만 생각하지, 그걸 도출해내기 위해서 발생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얼마나 많은 돈과 얼마나 많은 시간, 에너지 이게 필요할지에 대해서는, 근데 결국 그것 때문에 이제 사업이 무너지고 결국에 회사나 일도 한 개인도 그게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매출이나 이렇게 현실의 결과물들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너무나도 나한테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매출에 상관없이 아니면 급여에 상관없이, 급여가 아무리 높다고 해도 좀 어느 정도 이걸 좀 컨트롤 하셔야 됩니다. 네, 너무나도 많은 이걸 인풋을 가지면 나중에 오랫동안 그 일을 못해요. 사람이기 때문에 질려버리거나 지치거나.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이것도 약간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만약에 나의 목표가 나는 끝까지 직장 생활을 할 거야. 남 밑에 있을 거야.
뭐 공무원인 경우에는 뭐, 예, 끝까지 내가 연금을 받을 거, 해서 있어서 뭐 연금을 받을 거야, 뭐 등등, 예, 해서 그게 목표인 분들한테 해당이 안 되겠지만, 대부분 경우에는 사람들이 경제적 자유를 원하죠. 원하기 때문에 하는 게 보통 투자나 사업을 하죠. 그래서 이게 어떤 일을 할 때, 그러니까 회사를 옮길 때, 이거 당장 급여가 얼마큼 벌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사업이 될 수 있고, 이 일을 내가 어떻게 해서 나중에 사업으로 만들든지, 어떻게든 내가, 오래오래 이제 좀 나한테 수익이 발생하고 있을 수 있는 구조로 만들 수 있을 건지, 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게 만약에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공무원이나 아니면 학교 선생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정년까지 갈 생각으로 이제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게 더 유리하죠, 그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좀 예외일 수도 있지만, 이제 많은 직장인분, 일반 민간 기업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이 운이란 게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운이란 게 있고요. 저도 사주 명리를 공부를 했지만 이런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사주 명리 학자들이 최고의 에이스급, A급 마스터들도 100% 믿지 말라고 합니다. 70%까지만 믿으라고 해요. 특히 요즘 세상은 워낙 변수가 많다 보니까. 예. 근데 이제 운이란 게 있어가지고 일종의 계절 같아요, 계절. 예. 지금 자연의 법칙도 그렇잖아요. 계속해서 봄이 아니고 계속해서 겨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타이밍이 곧 운인데, 이걸 이제 보통 사람들이 표현하는 게 물 들어올 때 노적이라고 하죠. 그러기 위해서 평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힘을 좀 비축해 놔야 되기도 합니다. 예. 운이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나는 힘이 이미 빠졌어. 별로 그때 이제 노를 져야 되는데 그때 안 돼. 많이 못 졌어. 그러면 그게 진짜 억울한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다시 또 계절이 넘어가고 또 다른 타이밍이 와가지고 그때는 또 물이 안 들어와. 예, 이럴 때는 이 물 들어왔을 때 그걸로 또 버티거나 이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에너지를 이미 다 소진시켜 버리면 복을 받아 먹어야 될 때 복을 받아 먹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전엔 저 이런 것들 몰랐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 모르고 그냥 당장 눈앞에 보이는 수익이나 아니면 회사의 브랜드, 그 좋은 회사들, 멋있는 직업, 좀 이런 거에 많이 좀 그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남들한테 좀 잠깐 어깨를 쓰갈 수 있죠. 저도 문화예술 방송 이쪽에 있었지만 사실 진짜 실속 있는 것들은요, 그런 뭐 남들이 봤을 때 되게 화려하고 이런 거는 별로 사업 아이템으로 해도 별로고, 진짜 실속 있는 것들은 되게 어떻게 보면 남들이 봤을 때 저게 뭐야 하는 생필품들이잖아요. 별로 화려하지 않지만 꼭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이 보면 되게 실속 있게 많이 이제 회사가 돌아가는 것 같고, 뭐 사업하기도 좋을 것 같고, 그런 회사들이 알짜배기 회사들이 많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바로 나한테 가치가 있어야 된다. 바로 그러니까 남들이 얼만큼 많이 박수를 쳐주냐가 아니고, 남들이 봤을 때 얼만큼 많은 연봉을 받냐가 아니고, 이 연봉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직장을 제가 했던 경험인데, 되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때는 오히려 제가 막 물수도 써버리고 보상받아야 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드니까. 근데 진짜 좋아하는 일을 했는데 그거보다 뭐 급여가 진짜 5분의 1도 안 되는데 그때 제가 돈을 다 모았어요.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나한테 가치가 있는 것들,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급여가 됐던 아니면 회사의 뭐 이름이 됐던. 돈만 벌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만 벌고 끝나면 이걸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예, 소모품으로 전락해버리는 거. 나중에는 그냥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 자리가 정리되어 있어요. 지속성을 계속해서 키워야 되고, 만약에 그런 회사라면 정말 좋은 회사고요. 로펌 같은 경우에도 의외로 그 변호사님들이 계속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를 위에서 이렇게 시키진 않습니다. 예, 위에서 그 팀장님들, 파트너 변호사들이 결코 그걸 달궈하잖아요. 그 시간에 차라리 더 일을 하지. 예. 밑에 이제 처음에 어쏘를 달고 들어가죠. 예. 근데 이제 그 팀의 어떤 그 팀장 입장에서는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 그 시간에 일을 해야지 자기한테 돈을 벌어주는 거고, 그게 자기가 좋으니까. 그래서 로펌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소모품적인 그런 직업이더라고요. 그렇게 본인들은 최소한 생각하는 것 같고.
이런 지속적인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결국엔 신용인 것 같습니다. 신용. 최근에 여기 대해서 친구들이, 어떤 친구랑 얘기를 했는데, 어떤 그 친구는 의외로 인맥은 골프 치고 술 먹고 다니면서 만드는 것 같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저랑 굉장히 오래된 친구하고 얘기했는데, 그 친구 얘기는, 근데 그런 인맥은 오래 가지 못하지 않냐. 예, 그거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예, 왜냐면 그 전자 같은 경우에는 일 자체가 단발성으로 끝나는 일을 했어요. 한번 내 상품을 팔고 그러면 거기서 끝이 나. 계속해서 수입이 발생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계속 고객을 만나야 되고 소통을 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일단은 한번 그걸 론칭을 시켜버리면 그냥 상당히 그 부분에서 계속, 그러니까 이 발수익이 발생되는 그런 일이었고, 후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계속해서 내가 이 고객을 봐야지 고객으로부터 내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런 구조의 일을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런 경우에는 더 신용이 중요하거든요, 결국에는. 왜냐면 신용이 없으면 한 번에 뭐 친분 때문에 잠깐 치고 빠질 수 있어도 진짜 오래, 크게 오래 일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아니면 그런 고객, 장기적인 어떤,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수익을 가져다 주는 그런 고객을 만나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신용을 가져야지. 또 그런 사람, 내가 신용이 있는 사람이 또 누구를 소개시켜 주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에 저는 신용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오늘 학생들한테 얘기했지만, 그래서 이제 말 잘하는 사람들 너무 말만 잘하는 사람 조심하고, 사람 볼 때 말보다는 행동을 항상 바라. 모든 거는 사실, 이걸 이제 길게 말씀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그 타이밍이 과연 지금 나는 쉴 타이밍인지, 아니면 전진해야 될 타이밍인지, 이거를 지금 물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약간 좀 삭혀야 되는 건지. 내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리고 앞에 너무나도 맛있는 게 차려져 있어. 근데 그 덥석 물만 하면 안 돼요. 그럼 체합니다. 배탈 나거나. 그래서 내가 너무 또 배고플 때는 판단력이 흐려졌기 때문에, 그때는 반드시 되게 신중히 생각을 해봐야 되고, 네, 그리고 그때 가장 속기가 또 쉽죠. 가장 절박할 때 가장 속기가 쉽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멘탈 관리도 중요한 것 같고, 아무튼 그거를 아는 게 이 직관이고, 그걸 아는 게 우리 동물적 본능. 사람들이 얘기하는 투자의 규제들, 뭐 이런 사람들이 맨날 얘기하잖아요. 사실 뭐 평소에 공부를 많이 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그 동물적인 감각이 있어야 된다.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타이밍을 아는 거잖아요. 아무튼, 그리고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짤막하게 말씀드릴게요. 저의 이거 뇌피셜입니다. 주관적인 거라서 절대적인 건 아닌데, 내가 아무리 좋은 거라도 소질이 없으면요, 웬만하면 피하세요. 내가 어느 정도 소질이 있어야지 그 일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제가 지금, 이건 사실 제 직접 경험인데, 저는 영어를 18살에 처음 배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원어민 들이 하는 그 뉴스 앵커까지 했는데, 이게 어떤 기본적으로 타고난 그게 없으면 어느 순간 그 한계에 그 타고난 재능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그리고 걔네들이 또 열심히 노력 안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걔네들도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 이 한계가 와버립니다. 그래서 너무 열심히 하게 되는 일은, 좋아서 하게 됐든 어쨌든 간에 웬만하면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지쳐요. 지치고 또 한계에 도달했을 때, 물론 한 번 인생 사는데 그렇게 한번 도전해보고 그래도 많이 실패하더라도 뭐 남는 거 있고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건 현실적인 거 말씀드린 겁니다. 어떤 그런 철학적인 거 말씀드린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재능이 있는 일, 그런 일을 해야 되고, 재능이 많으면 더 좋겠죠. 많을수록 좋습니다. 안 그러면 재능이 거의 없는데, 아니면 아예 제로인데 내가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 그건 굉장히 운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들도 다 노력을 하고, 남들도 다 기반도 있고 재능도 있고, 심지어는 뭐 지원해주는 뭐 그런 사람들도 있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너무나도 어려운 일들은요, 웬만하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참 생각보다 너무 길어졌는데,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아끼는 분들과 공유해 주기 바랍니다. 공유.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